두 번째 공식권센터는 7월 31일 날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시고 발표하시는 내용이 과거에 발표를 하신 적이 있던 내용이 포함돼서 종합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새로운 내용인지 제가 당장 구분을 못하겠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전에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각 언론사 단독 보도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 분리 파견이 됐었다 안 됐었다가 국회에서 이제 뭐 김병주 의원 질의 과정에서 뭐 질의응답으로 뭐 파견 명령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종범 부사령관 입에서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의혹들이 제기된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분리 파견 명령이 인사명령으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11시 17분, 그러니까 7월 31일 외압이 있었던 날에 오전 11시 17분에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부로 정책연수 파견 명령이 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사실 분리 파견 명령을 국방부 장관이 고민하거나 또는 해병대 사령관과 전날 만났잖아요. 7월 30일 날. 만난 뒤에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장고의 끝에 결쳐서 뭐 7월 31일 오후에 다시 판단하게 되어 사단장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빼줬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제 입증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실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장관부터 시작해서 안보실과 국회 국방위원장과 간사와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까지 다 돌린 다음에 이 시기에 임성근 사단장을 분리 파견하는 실제 명령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명령까지 다 난 상황에서 임성근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라는 지시가 11시 45분에 이제 전화를 받고 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 오늘 새롭게 밝혀진 정황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병대 사령관이 이 시기에 전화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사명령 전후로 아까 말씀드린 뭐 한기호 지금 뭐 의원이라던가 신원식 장관이나 김병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시기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무슨 전화 받으셨는지 한번 취재해 보시면은 이 정황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11시 17분에 파견 명령이 났었던 임성근 사단장이 12시 54분에 당일 소급 휴가를 상신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전산망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은 손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 문의하시면. 파견 명령이 났으면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 소급 휴가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파견 명령을 내게 되면은 그날 바로 사람이 텔레포트해서 해병대 사령부로 옮겨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휴가 명령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휴가 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파견 명령이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인사 기록을 사실상 세탁하기 위해서 지금 휴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당일에 군대에서 그날 뭐 출근 전 시간도 아니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후 1시에 갑자기 아침부터 오늘 휴가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휴가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병사도 아니고 투스타 장군이고 전투부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오후 1시쯤에 휴가를 소급해가지고 상신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과 관례를 다 깨고 이렇게 긴박하게 휴가 신청을 하고 이게 다시 승인이 되는 과정들만 보더라도 이 상황이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이제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장관이 후닥닥 그 수사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기존의 사실관계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의 퍼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7월 31일에 파견 명령과 대통령실 전화와 파견 취소와 휴가 소급 신청, 휴가 처리 이런 순서대로 임성근 사단장이 원래는 사단장직에서 쫓겨날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루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복귀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건 터졌을 당시에 해병대 전직 장성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보직해임 결정이 났고 출근하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보따리 싸고 있다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휴가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장성 인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직해임을 할 때는 전광석화까지 아주 빛의 속도로 하죠. 윤일병 사망 사건이 터졌을 때 보직해임된 사람들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사단장, 군단장, 그리고 역대 참모총장이 군 사망 사건으로 잘려나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단칼에 정리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투부대의 사단장이고 이제 후방이라고 인식하겠지만 사실 해병대 1사단은 전방부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사시 상륙군으로서 원산이나 금강산 일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병력이기 때문에 공격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실상 야전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해안 초소들이 다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후방부대가 아닌 전방부대장을 교체할 때는 거의 빛의 속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역대 군대 내에서 병영 부절이나 사망 사건 등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폭로를 해서 사단장들이 보직해임 될 때는요 거의 자고 오면 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죠. 왜냐하면 여론의 질타와 그리고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사람을 계속 그 지위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군사경찰권을 다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쥐고 있는 지점이 있지만 검찰권까지 지금은 검찰권이 총장들로 다 이관됐지만 군 검사들 목줄까지 사단장이 거의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단장들이 그런 곳에서 자기의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른 이제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시점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해임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지금 보직해임도 이상한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그냥 보통 이러면 전역 수순으로 밟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는데 전혀 지금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북경찰청도 지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고 또 알려진 바와 같이 경찰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이 공수처에서 일부 확인돼서 나오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 그 대통령실에 있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경찰, 그리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 경로설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대통령의 어떤 뭐 되게 불같은 되게 뭐 아니면 되게 성격이 급하셔서 이렇게 보고받고 바로 이렇게 대노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저희는 이 경로설에 더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임성근을 챙기는 과정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거대한 로비가 형성되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파란 글씨들은 저희가 제보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들이고 뭐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피해자 보호, 저희 제보자 보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구체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이종섭 장관이 지금 해외 대사 되고 뭐 이렇게 1년에 그만두는 과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서 제가
당시 군인권센터와 함께 얘기했던 게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빨리 발의해서 6개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당시 이 탄핵 소추안이 잘 가다가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뭐 이제 이상하게 이제 야당에서도 추진하던 동력을 잃었고 대통령실이 당황한 나머지 월요일 날 소폭 개각을 했어야 되는데 개각을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상천외하게 자진 사퇴하는 걸로 정리되면서 사표 수리했죠. 호주 대사직도 지금 그런 모양새하고 똑같습니다. 판박이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뭐 수사를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사실 빨리 구속을 시켜야죠. 핸드폰도 지금 교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방해하면은 통상적으로는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변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더 찾아내는데 지금 1년의 공수처의 수사가 뭐 본인들은 수사 인력 때문에 되게 더디다고 얘기는 하지만 수사의 기법과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더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성근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빨리 구속 수사를 해야 윗선이 누군지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로비의 실체들이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이 군 조직의 통수권자로서 장관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휴가를 줘야 되고 보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건 사실상 본인이 거의 입력시켜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장관도 이런 걸 잘 못 챙깁니다. 왜냐하면 군 구조가 다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을 위시해서 모두가 다 보직 해임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히는 과정에서의 디테일한 이러한 자기 보직 챙김은 임성근 사단장이 구체적으로 자기 상황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인지 뭐 지금 한간에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게 중간다리 역할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게 밝혀졌으니 그러면 임성근 구하기의 실질적 로비스트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에게 다이렉트 전화를 했을까? 아니면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안보실에 또는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대통령의 비선 그룹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서 수사 외압의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네. 이제 조금 아까 보직 얘기하신 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파견 명령입니다. 이제 군인들이 파견이 있고 그다음에 보직 해임 절차가 있고 보직이 교대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 다른데요. 파견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있는 부대에서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직 자체를 예를 들어서 임성근 사단장이 1사단장인데 1사단장 자리 보직을 당장에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요건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사가 개시되어서 입건이 되고 뭐 그에 따라서 중대한 비위행위가 어느 정도 판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2단계는 이제 이첩이 되어가지고 입건을 시킬 대상자로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경찰에 넘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보직 해임을 넘어가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하고 소송 걸면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견 명령의 형태로 해병대 사령부로 소속을 옮겨놓고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단장을 파견 명령을 내놓으면 1사단장 자리를 그대로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공석이면은 부대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 전날에 이 파견 명령을 내기 전에 이미 누구를 1사단장으로 후임 명령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해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해병대 사령관이 상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원래는 주일석 전비실장이었고, 주일석 전비실장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합참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정종범 부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을 하고 이제 파견 명령을 냈던 것이죠. 임성근에 대한. 그럼 왜 파견 명령과 동시에 새로운 1사단장에 대한 인사 명령이 없었느냐라는 건 아까 기자회견문에 나오듯이 전투부대장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있어야지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을 1사단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까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임성근을 파견해놓고 그 다음에 후임자를 이제 임명한 절차를 밟으려고 한 단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견 명령을 냈다는 건 임성근 사단장을 보직에서 밀어내기로, 그러니까 쫓아내기로 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파견하고 다시 복귀시키고 이런 과정들은 전투부대장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시기에 이제 도는 얘기로는 7월 28일에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김기한 사령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기자회견문에도 나옵니다만, 나온 자리에서 자신이 책임을 통감하고 어느 정도 뭐 자신도 내려놓을 테니 자기가 그래도 단숨에 뭐 보직 해임되고 전역이 되면은 순식간에 이제 자기 월급이 다 날아가게 되니까 내 먹고 살 길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병대 사령부에다가 정책 연수증을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이 시기에 그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그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퇴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책임은 지겠지만 사퇴는 아닙니다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을 텐데, 이게 원래는 7월 28일에 임성근 사단장이 이런 식으로 김기한 사령관한테 의사를 밝혔고 자신이 물러나는 것에 모양새를 좀 갖추어 달라는 부탁을 사령관에게 해서 당시 사령부 공보정훈실에서 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책임을 지고 뭐 부하들을 위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어 주려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이 다른 쪽에 아마 로비를 넣은 것이 주요하게 먹히게 되면서 언론 보도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한쪽으로만 로비를 넣었다고 보이진 않고 7월 28일에 본인이 입건이 될 예정이라는 건 알게 된 순간부터 다방면으로 계속 로비를 넣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모처에 로비가 먹히게 되어가지고 7월 31일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과정들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보직해임과 파견 명령의 과정을 이 배경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답해주시긴 했는데 그 로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겠지만 군인권센터 판단하시기에는 그 근거가 꽤나 확실한지 아니면 아직 좀 의혹 수준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거는 명확하죠.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전화 온 게 장관으로부터 내역이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이 아무리 국군 통수권자지만 군 구조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이걸 다 뒤집어 엎는 과정이 일련의 대통령의 큰 줄기의 지시와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하게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을 챙기고 이런 디테일한 명령들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의 전원에 따라서 뒤집어 엎은 것에 대해서 어명에 뒤따르는 후속 조치 어명이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전화 일일이 해서 사단장 휴가 처리시켜라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처해 있는 과정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로비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 로비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는 본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주입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의 어명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디테일하게 장관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그렇다면은 대통령 측근 중에 누군가 명령을 계속 실행했거나 아니면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대통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먼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대통령이 어명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실 안에서 있었으니 그게 안보실인지 아니면 경호처장인지 군 구조를 지금 잘 아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관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안보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보면 빤하잖아요. 육사들이 쫙 있으니까 육사 선후배들이 다 쫙 배치되어 있죠. 김동혁까지 검찰단장까지. 그러니까 검찰단장이 칼 차고 사령관 찾아가서 팔 비트는 거 아니에요. 진술을 원할 때까지 받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실에 누군지가 밝혀져야 되는 게 있고 대통령실 외곽에서는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로비를 받은 정황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보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들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일렬로 정렬되잖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육사인 경호처장, 안보실 2차장이 임종득 육사, 임기훈 국방비서관 육사, 장관 군사보좌관, 그리고 장관이 없었을 때 장관의 일을 대행한 신범철 차관, 해병대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일렬로 정렬되는 거죠. 그리고 김동혁 검찰단장 원스타 이렇게 일련 과정에 쫙 줄이 서는 게 있고 다만 몇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것들은 이제 경찰을 움직이는 걸 이 라인이 했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경찰 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권력형 비리 범죄고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문란 행위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조속히 빨리 통과시켜서 대통령 거부권 없이 대통령도 명백하게 이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